바두가 이리온. 안녕하십니까. 바둑아 이리온 호돌입니다. 나카무라 스미레 3단이 벌써 한국에 이적한 지 한 3, 4일 됐는데요. 벌써 첫 대국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현재 한국에서 내 랭킹은 15위 정도, 5년 안에 랭킹 2위까지 여자 랭킹을 뜻하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5년 안에 1위 최정, 2위 김은지를 한번 넘어서 보겠다. 이런 선전포고인데요. 블로그에다가 좀 자세하게 글을 써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3일에 소팔코사놀베 첫 경기,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이창석 구단을 상대로 분전을 했지만 아깝게 졌습니다. 11일에 박정환 구단, 지금 현재 랭킹 2위입니다. 두 번째 대국을 치르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좋은 대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의 차세대 유망주인 스미레에 이어서 남자 기사인 또 최연소 기사예요. 후지타 레오 초단도 이제 한국에 오면서 되게 재밌게 됐거든요. 공교롭게도 일본의 바둑 유망주들이 다 한국에 공부하러 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일본이 애지중지하는 최연소 기사 11살입니다, 올해. 그리고 스미레는 15살이고요. 둘 다 일본 영재 특별입단 기사 1, 2호예요. 스미레가 1호죠. 레오가 이제 프로가 되고 나서 총 전적을 보면은 9승 12패입니다. 구체적인 전적을 보면요. 여기 대국자 1번이 승리자입니다. 여기 전체 대국이고요. 처음에 후지타레오 초단이 3판을 다 졌어요. 나머지 이렇게 두면서 올해 2판은 2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겼다 졌다 하면서 21.9승 12패의 전적입니다. 그 전에도 많은 영재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주목받는 거는 특별 입단까지 시킬 정도로 촉망받는 기사들이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거는 그래도 되게 좀 이례적인 거죠. 왜 올까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공부하는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강한 기사들이 많은 곳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실력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이런 판단인 것이죠. 이건 2020년 한 게임 바둑 기사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대만 여자 기사인데요. 위리진이 이제 한국을 거쳐서 돌아갔는데 거기서 타이틀을 땄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세 번째 타이틀이라는 겁니다. 2020년 시점에. 2년 전에 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고 그 2년 전에는 명인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물론 이제 대만 바둑은 이제 한중일과 조금 더 격차가 있는데요. 그래도 실력 향상은 확실했던 거죠. 만약에 레오 초단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성적을 낸다면 일본 유망주를 포함해서 내가 좀 성장을 해보겠다. 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기사들이 되게 잇따를 수가 있거든요. 한국기원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한국 도장이 그렇게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가 한번 볼까요? 2005년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당시 김성용 프로 인터뷰인데요. 바둑도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바둑 공부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기저기 바둑도장마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하루 15시간씩 공부하는데 당하겠냐. 하루 15시간이면 이게 정말 성인도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로 빡세게 좀 교육을 하는지 알겠죠? 물론 프로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 빡세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무자비한 교습 물론 지금은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레벨이 좀 높은 데다가 공부까지 어마어마하게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시스템이
더 많이 지금은 보완이 됐겠죠. 그렇다 보니 일단 성적 향상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을 하는 거겠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다시 조선일보 기사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 바둑 레전드 조남철, 김인, 조훈현, 조치훈, 하찬석, 류시훈 선수 모두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특히 그 조훈현 구단 사례를 보면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2004년에 매경 이코노미에 실린 기사입니다. 권경원 북단께서 기고하신 글인데요. 조훈현 구단은 1962년에 입단을 했는데 그 이듬해인 1963년 2단으로 승단한 이후에 일본으로 바둑 유학을 갔습니다. 뭐 배우러 간 거죠. 그 세고의 도장으로 갔었는데 당시에는 일본이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거기서 2단 따온 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도장에 다시 원생, 우리나라로 치면 연구생이죠. 그 공부하다가 67년에 일본 기원 입단 대회를 다시 통과해서 초단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서 5단까지 하고 다시 귀국을 해서 뭐 한국 바둑계의 1인자로서 나중에 이창호 구단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의 뭐 독주를 하셨었죠. 이때가 6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이죠. 만약에 스미레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했을 때, 아니, 그때 너희도 우리 조은현 구단이 배우러 갔을 때 또 입단대회 거쳐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냐 해서 만약에 스미레도 한국기원 연구생으로서 또 시험을 봐야 된다 한다면은 이거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스미레가 지금 일본의 프로이고 타이틀도 딴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 입단대회를 통과하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스미레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입단 문턱에 있는 연구생들은 대부분 이제 프로와 언제든지 맞대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와 아마추어가 같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뭐 아마추어가 프로 기사를 뭐 꺾는 일도 굉장히 빈번하고요. 매년 뽑는 입단자 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해 어떤 운이나 물론 실력이 뒷받침돼야겠지만 뭐 그런 것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입단 시험을 쳐야 된다면 지금 현재 프로라고 해도 무난하게 통과하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당시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5년 구단이 내제자로 가르친 이창호 구단, 뭐 이후에 뭐 이세돌 구단, 뭐 등등 지금 이 신진서 구단까지 나오면서 한국이 최강국이 됐고 이제는 일본의 바둑 천재라고 하는 그 어린 유망주들이 배우러 오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오 초단은 4월부터 3개월 정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또 많이 공부를 해서 일본에서도 좋은 성적 내고 스미레와 레오가 잘 성장해서 일본 바둑을 또 제패하면은 그만큼 또 우리나라 한국 바둑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또 잘하게 되면 일본에 또 많은 스폰서들이 바둑 대회를 많이 열어줄 수도 있죠. 일단 대회가 많이 생기면 즐길 거리가 많아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긍정적인 일인 거죠.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